지난 시간 사연을 들으시고 저희 애청자분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혼자서 일하는 사업장인데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1명이나 4명 정도까지만 일을 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사각지대가 좀 있는데요. 근데 이 노동자가 몇 명이냐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시간대에 나 혼자 근무하는 것 같아요 라는 걸로만 판단할 수는 없고, 다른 시간대에 노동자가 있는지, 뭐 사업장이 여기 말고 뭐 대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하면 그런 사업장 전체를 포함해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여자분 포함해서 5명 이상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사장님과 그 알바생들 사이에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이러한 점을 참조해 주셔서 지난 사연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잡박다식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박수 하루 내릴게요. 네. 아버지의 부도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엄마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까지. 저도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출생에 완료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노동 토크쇼. 네, 정말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에 대한 모든 잡다한 지식들을 모아봤습니다. 잡학다식. 네, 진행의 정성호입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돈을 잘 받고 있는 건지, 오늘 주로 보셔야 되는 분은 딱 이런 분들입니다. 떼인 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주제가 바로 이건데요. 이게 사장만 알고 노동자들은 모르는 임금 체불. 야, 이거 정말로 잡학다식에서만 알 수 있는,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되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자, 오늘 물론 저 혼자 하게 되면 믿음이 안 갈까봐 꼭 이 두 분이 필요합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한 분입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박경득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요, 이 떼인 돈 찾아가세요입니다. 떼인 돈 찾아가세요. 저는 이거 듣고 왠지 흥신소 같은 느낌. 떼인 돈이라는 단어를 왜 그러냐면, 이제 가다 보면 이제 플랜카드 같은데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핸드폰 번호 적어놓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떼인 돈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다. 이 돈 가져가라. 뭐 이런 건데, 그 전에요. 이제 오늘의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첫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어떠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일단 사무국장님 방송 어떠셨어요? 저하고 첫 회 방송하면서. 1회요? 네네. 엄청 힘들었죠. 왜? 그 방송 처음 해보는데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 때문에 힘든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사실 제가 노동법이나 노동에 관한 뭐 의무, 뭐 권리, 뭐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 때문에 힘드셨다는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방송을 하니까 저하고 하면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니요? 오늘 두 번째라서 좀 편해요? 1회보다는 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또 더 많은 좋은 정보 얻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또 변호사님, 네. 어때요? 처음 방송 나가고 네. 어떠셨습니까? 일단 하는 거 자체도 너무 어색해서 네네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몰랐고, 네네. 방송 보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못 보겠죠. 네, 마치 약간 어릴 때 틀린 시험지, 엄청 많이 틀린 시험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기분. 또 표현 자체가 역시 공부를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저희는 시험지라는 표현 안 하거든요. 그럼 공부를 해봤어야. 아니 근데 아까 그 대기실에서요, 조혜진 변호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음 주서부터 입을 옷이 없다. 워낙에 꾸미시질 않으셔가지고 가장 집에서 화사한 옷을 오늘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옷도 제 옷이 아닌데요. 진짜 옷이 없어요. 저도 그 조끼 네네. 아시죠? 알죠. 네, 겉옷 중에서. 네. 낚시조끼 민소매에서. 같은 네네네네.
맨날 그거. 그걸 입다 보니까 네네네. 사실 옷이 별로 필요 없거든요. 항상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활동하실 때 이제 제복이 또 있으시고 일하실 때는 이제 활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아니 저는 네네. 활동성은 아니고요. 네네. 재판정 갈 때 이렇게 화사한 옷 안 입으니까 검은 옷을 입어서 주로 이제 검은색, 갈색, 남색, 검은색, 감색, 갈색 뭐 이런데 PD님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좀 화사한 옷 좀 입어주세요. 그렇죠. 이 분위기상 진짜 저희가 힘들었어요. 또 보는 청취자분들이 아무래도 변호사님이지만 그래도 그래도 예쁘시고 이렇게 단아한 모습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옷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저 지난주 제방 아닙니다. 그냥 옷이 똑같은 것 뿐이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 떼인 돈 찾아가세요인데 이 떼인 돈 이게 솔직하게 저 사실 무식한 질문이지만 뭡니까? 뭐 받아갈 수 있었는데 몰라서 못 받아갔던 돈들을 떼인 돈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노동자 관련돼서의 떼인 돈은 어떤 돈? 예를 들어서 이름 좀 뭐 알기라도.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그 우리가 노동력 제공이라고 합니다. 노동력을 제공했으면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노동력 제공한 거에 비해서 덜 받은 임금 그걸 떼인 돈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저는 직장을 안 다녀서 모르지만 월급이라고 해서 월급 얼마 받아 그러면 뭐 얼마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일반적으로 월급 명세서를 받아 보셨을 때 총액 얼마 해가지고 숫자 하나만 딱 박히지 않고요. 우리나라 월급 명세서가 굉장히 복잡해요. 뭐 기본급, 식대, 뭐 상여금, 뭐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무슨 수당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수당을 왜 주고 왜 받는지를 모르면 이거를 줘도 왜 받는지 모르고 안 줘도 왜 못 받는지를 모르니까 떼어가도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이해하실 법한 게 야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야근을 많이 하죠. 야근을 많이 하면 네네. 내가 5시간을 야근을 했으면 5시간 야근한 거에 대해서 돈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5시간 야근한 거에 대해서 들어온 건지 1시간 야근한 걸로 들어온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4시간을 떼먹고 못 받아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런 돈 자체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써 있는 겁니까? 네, 당연합니다. 근데 모르고 있어요? 네, 뭐 본인이 근무한 시간을 정확히 모르시거나 네네. 그리고 그 이런 모든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돈을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 그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면 돈을 덜 받는지 더 받는지 모르실 수 있죠.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회사 대표나 오너들은 알고 있나요? 이거? 어느 정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오. 급여 계산을 대표님이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또 키즈카페 얘기를 하는데 키즈카페 할 때 그냥 안 하셨죠? 아르바이트비를 그냥 네. 곱하기 해가지고 시간당 그렇게 줬거든요. 직접 곱해서 계산하셨어요? 그럼요. 곱하기를 해서 줬을 뿐이지 거기에 뭐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고 무슨 돈이 있고 무슨 돈이 몰라요. 솔직하게 지금 자영업을 하는 모든 분들이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다면 저랑 비슷할 겁니다. 저도 아르바이트 할 때 그렇게 받았었고요. 근데 뭐 모르는 돈이 있다니까 이거 귀가 쏠깃하기도 하는데 이게 그 뭐 해외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죠. 뭐 어디나 일반적으로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네.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한다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뭐 네. 일반적으로 뭐 9시에 근무해서 시작해서 6시에 끝난다라고 하면 그 전에 더 일찍 나와서 일을 하시거나 그 이후에 더 일을 하시거나 혹은 주말에 더 나와서 일을 하시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때에 일을 더 했기 때문에 돈을 가산해서 받는 규정이 어느 나라나 다 조금씩은 뭐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다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우리는 모르죠? 다른 나라들은 알아요? 아는 경우가 많죠. 왜요? 본인들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교육을 받으니까요. 교육을 한다고요?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하죠.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요? 그렇죠. 학교에서 다 가르칩니다. 뭐 초등학생부터 가르치죠. 그렇죠. 어머. 맨 처음 학교를 입학하면 거기서부터 가르쳐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사장이 될 확률은 별로 없잖아요. 다 노동자로서. 처음엔 노동자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네네네. 처음에 노동자로 시작해서 사장 될 확률도 나중에 될 확률도 사실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노동자로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돈 떼이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식이라서 가르쳐주죠. 아니 학교에서 배운다고요? 네. 나는 왜 안 배웠지? 우리나라는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뭐 내가 자네는 이제 곧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걸 주장해야 되고 어떤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의무만 배웠거든요. 네. 뭐
돈 내야 되는 의무, 납세 의무. 예, 나라에 또 충성, 총 들고 국방. 가서. 의무요, 의무. 근데 그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 돈에 대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권리가 뭐라는 걸 나라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고요.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중학생이 되면 네네. 교섭을 해봅니다. 실제로 모의 교섭을 하고 그리고 뭐 급여 명세서를 보면서 뭐 사회적 분담금을 제하고 실제 통상 시급을 계산하시오. 이런 게 막 문제로 나와요. 모르겠죠. 단어도 모르겠어요. 단어도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권리만 가르쳐 주죠. 왜 그러냐면 그래야 편해요. 아니, 의무만 가르치는 게 편합니다. 의무만 가르쳐야 국민들이 해야 될 의무만 하죠. 권리를 가르쳐 주면 권리를 요구하게 되잖아요. 다른 나라는 지금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가르친답니다. 이거 정말 획기적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좀 변화가 되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나오긴 나와요. 근데 한 3페이지도 채 안 나옵니다. 전체 책의 교과서 분량에 네네. 이제 뭐 겨우 나오는 게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 3권 그리고 8시간씩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정도? 네. 전체 교과서의 한 2% 정도가 노동권에 대해서 할애가 돼 있다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따로 시민사회 권리와 무슨 뭐 그런 이렇게 사회책을 자체적인 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그 사회책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권이 뭐고 교섭하는 방법이 뭐고 그리고 이제 노동자로서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의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배운다라고는 하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이렇게 국정화된 교과서에서는 이런 노동법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양반과 소장농이 존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권리를 잘 모르고 살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때부터 쫙 오면서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 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귀가 소익했대요. 지금 어마어마한 세계에 와 있어요, 지금요. 저번에도 저희가 방송에 나간 다음에 제가 그 수습기간, 이 수습기간에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주민한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맞다고. 작가분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잡지사 그런 데서 그렇게 원래 했던 전통들, 뭐 잡지사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심지어는 저희 개그맨이나 뭐 코미디언이나 뭐 탤런트들 예전에 이제 계약이 돼 있을 때 그럴 때도 그러면 사실은 아니 된다라는 거. 자기의 권리를 꼭 받았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요. 저도요. 그 방송에 나가는데 방송에 이제 받는 돈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잘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 모르고 못 올린 경우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면 뭐 감독님이나 누가 야, 너 신이 무슨 돈을 그렇게 밝혀? 그쵸. 돈 밝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사회에서 돈 얘기하는 거 되게 껄끄러워요. 쫌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넌 네 재능이나 좀 키우지 돈을 왜 이렇게 밝혀? 그 48,000원인데 그거 받아야 참 쓰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안 했었어요. 맞아, 그래서 잘 저도 안 하게 되죠. 지금 떼인 돈 찾아가세요 하면서 그게 지금도 다시 욱하면서 올라오는데 요런 거를 딱 생각하면서 내가 못 찾은 권리 꼭 반드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오늘의 타이틀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가장 많이 떼인 돈 주휴수당.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몰라요. 네,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냥 대충? 주휴수당이 뭐야? 생전 처음 듣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주휴수당. 주유수당 아니고요. 저도 맨 처음에 전화로 들었을 땐 주휴수당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죄송한데 주유소에서 포인트 잘 정립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주휴수당이에요. 그러니까 주휴수당. 저도 이제 키즈카페를 하는데 이런 수당을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생각을 안 하시죠. 근데 여기서 주는 일주일 할 때 그 주고 휴는 휴식할 때 휴니까 일주일에 쉴 때 줘야 되는 수당이라고 풀었으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아니 그분이 일을 안 했는데 쉬는 것까지 제가 관리를 만약에 네. 주인이라면 네. 해야 됩니까? 굉장히 억울하시는. 아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키즈카페 하실 때 주휴수당 안 주시죠? 아니 안 주셨어요. 아까 얘기하실 때 뭐라고 그래서 했냐면 저희가 시급 곱하기 아니 시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100% 안 혹시라도 어떤 건지 지금 솔직히 저는 모르겠고 이거 방송을 보신 분도 주휴수당이 뭐지? 이게 체불임금이라고? 그래서 한 분이 사례를 보내왔습니다. 요걸 한번 듣고 그거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 돼. 이런 사례를 보내야 사람들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저는 PC방에 일을 했었어요. 하루에 10시간 일했었죠. 그래, 가만히 있어봐. 근로계약서에서는 하루 8시간 중 2시간 휴게 시간을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2시간을 시급 개선을 하여 주휴수당 대신에 지급함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사장은 요즘은 다 이렇게 적는 거고 형식적인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루 10시간 근무 중에 식비도 받지 않았고 휴게 시간도 없었습니다. 일을 그만둔 후에 주휴수당을 챙겨달라고 하자 너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10시간을 일을 했는데 사장은 제가 8시간만 일을 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라고 하니까 너는 10시간에 가게에 있었지만 그거는 가게에 있던 시간일 뿐이고 네가 가게에 앉아서 쉬는 시간이 모두 휴게 시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무는 8시간이다. 2시간 비용을 내게 주휴수당으로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알바를 구해서 첫 출근 날 주휴수당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것 따지는 사람이면 저희랑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나오지 말고 통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주휴수당 이대로 포기해야 되나요? 그래! 자, 여기입니다. 힘드네요. 이거 김현녀 씨 목소리가 굉장히 힘든 거네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이게 일단 주휴수당 이게 뭡니까? 일단 법에는 일주일에 소정근로,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가 주 5일제 근로자이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주 5일 정도. 근무를 네네. 다 하면 일주일에 평균 1회 더 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적어도 하루는 유급휴일로 주휴수당을 주어야,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급휴일날 받아야 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인 거죠. 이해하기 힘드네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시면 네네. 일주일에 내가 근무해야 되는 날이 있잖아요. 네. 그 근무일을 다 개근을 하면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쉬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 그 시간적으로 따지면 뭐 몇 시간에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내가 5시간씩 근무하는 노동자다라고 하면 네네네. 그 노는 날도 5시간 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뭐 9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다라고 하면 9시간 분에 대한 그걸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근무하시는 분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네. 대신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분이어야 해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15시간, 일주일에 15시간은 보통 아르바이트생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일주일에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나가서 일을 했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3시간씩 하면 생기죠. 그럼 그분한테 3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쉴 때요? 네. 줘야 되는 거죠. 몰랐죠, 여러분. 저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일하고 있는 모든 아르바이트생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받을 수도 있고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와,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뭐 간단하게 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르바이트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주휴수당의 취지가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는 쉬어야 되고, 그 쉬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 우리가 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제 법적으로는 사용자죠. 네네. 노동력을 사용하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그 쉬는 날의 임금까지도 다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인이 보니까 10시간 주기로 했는데 10시간에다 주휴수당까지 줘야 되는데 10시간만 줬어요. 그중에 그렇죠. 2시간은 네가 쉬는 걸로 쳤다. 그리고 주휴수당 준 거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휴수당 떼인 거죠, 지금. 근데 이 사연은 진짜 문제가 많은 게 10시간 근무하면서 1시간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셨으면 휴게 네. 시간도 시간도 제대로 보장이 안 돼서 일단 근로기준법 위반이시고, 아이고. 그리고 이 휴게 시간에 일을 시켰으니까 일 시킨 거에 대한 10시간분의 임금을 다 주셨어야 되는데 왠지 8시간만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맞아요. 2시간분에 대한 돈도 못 받으신 것 같고, 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 오늘 며칠 지각했잖아, 혹은 며칠 조퇴했잖아, 그러니까 그 주휴수당에서 깔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각하고 뭐 일찍 퇴근하고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단 출근을 했으면, 그래서 결근을 하지 않은 게 된다라면 주휴수당은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저희가 체크하잖아. 체크하고 네네. 들어와서 끝날 때 체크만 했다라면 네. 받을 수가 있다. 네.
그 혹시 예 같은 거 있습니까, 혹시? 주유수당 관련해서요. 네네네. 주유수당 관련해서 제 여동생이 또 여동생 등장하는군요. 제 동생인데 왜 이렇게 당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네. 제 여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정식 발령받기 전에 시간 강사로 잠깐 일을 했어요. 예. 저는 학교니까 저도 당연히 의뢰, 주유수당 같은 걸 학교에서 다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얼마 전에 이렇게 잘라고 누웠는데 언니 나 모르는 게 있는데 주유수당이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일요일에 돈 받으면서 쉰 거 아니었어? 그랬더니 아니 내 친구가 주유수당 못 받은 애들 있으면 다 학교에 전화라고 그러면서 기사를 하나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봤더니 정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 것만 딱 돈을 주고 주유수당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당장 전화를 해라.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교육청 공문이 내려오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며 기다리라 그랬대요. 그래서 교육청 공문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한 며칠 뒤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저희도 아직 몰라서요. 기다리시는 김에 좀 더 기다리시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 동생이 그 친구한테 받았다라는 기사를 보니까 조금 너무 황당한 게 여기 교육청 관계자 인터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학교에서 다 일선 학교에서 잘 챙겨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교육청 관계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유수당은 챙기기 어려운 수당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챙기지 않으면 약간 떼어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식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해서 본인 잘못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니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나 너무 실망스러웠는데요. 이런 뭐 주유수당, 뭐 퇴직금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노동자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비정규직이든 막론하고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너무 교육이 안 돼 있어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수당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얘기 안 하면 못 찾아먹는 거잖아요. 네. 말 그대로 이 주유수당 기업에 들어갈 때 설명을 해줍니까? 안 해주죠. 네, 잘 안 해주고 잘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해줘요. 주유수당에 대한 없죠. 설명은 없고. 근데 네가 알아서 잘 챙겨야 된다 이런 건데 알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럼 큰 기업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만 문제가 되면 큰일일 텐데 그걸 안 해줘요? 안 해주고 큰 네. 기업에서 그러니까 정규직들 네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주유수당을 좀 몰라도 떼일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달, 월 단위의 소정 근로시간이 있고 그 근로시간 안에는 그 빨간 날 또는 휴일 이런 날도 다 포함해서 급여를 주거든요. 쉰다고 돈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임금이라는 게 나와서 일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막 토일에 굶고 월요일에 출근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이라고 하면 이 5일 동안은 출근을 할 수 있게 7일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전체 생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임금이. 야, 이거 진짜로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실인데요. 정말 혹시 그 병원에도 뭐 이렇게 병원에도 있죠. 근데 이게 참 거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만 정규직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이런 노동자들은 별도로 막 주유수당을 안 챙겨도 됩니다. 급여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여 명세서에 한 달 급여 안에 네네.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별도의 주유수당이 없어요. 노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쉬는 거죠. 쉬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급여를 주는데 그 아르바이트생 그다음에 네네. 단시간 계약직 네네.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정성호 씨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급 곱하기 일한 시간 네네. 이렇게 임금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장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유수당을 못 받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거죠. 일주일에 5일을 일한다. 네. 근데 어떤 달이 4주다. 그러면 한 주에 25시간 일을 했죠. 네네네. 그리고 4주면은 100시간이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4주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쉬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일요일이 4개가 들어가죠. 네네. 그러면 일요일 하루당 같은 5시간입니다. 매일 5시간씩 일을 했다면 20시간을 더 넣어야 돼요? 20시간 더 내요. 120시간의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급 곱하기 120을 해야 되는데 시급 곱하기 100 하셨죠?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죠. 야, 이게 진짜 잘 몰랐던 건데. 맞아요. 저는 100을 했어요. 120을 했어야 되는군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이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이게 임금 덜 받은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저희 사장님, 웬일인가? 김전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유수당을 저희가,
덮어 두 개나. 이거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그렇겠죠. 계속 모른 척 있다가 이게 들통이 나도 뭐 어떤 노동자, 똑똑한 노동자나 아니면 노동조합이 밝혀내도 네네. 그거 주면 됩니다. 그냥 체불임금한 거 그때 주고 그때 주면 돼요? 벌금도 미미하고 그리고 또 그런 걸 요구하세요. 사장님이 나 처벌받길 진짜 원하니 직원들한테 내가 처벌 안 받을 수 있도록 뭐 좀 써달라 이런 거. 내가 너희들한테 월급도 잘 주고 너는 휴가도 잘 챙겨줬는데 주휴수당 때문에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니? 아닙니다. 그럼 써라. 이거네요. 그렇죠.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걸 쓰게 하는 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알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회사 측이 어떻게 됐든 언제든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간호사분들은 뭐 어쨌든 뭐 그런 뭐 서울대병원에서도 비정규직 주휴수당을 아주 오랫동안 네네. 주지 않아서 2015년도에 3년 동안 떼인 돈을 받아냈습니다. 네, 비정규직들이 거의 한 200~300만 원을 다 소급해서 받았습니다. 야, 그거 주장 안 했으면 누군가 얘기 안 했으면 몰랐던 돈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냥 퇴직하거나 뭐 일 그만두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잖아요. 퇴직을 하고도 3년 내에 발견이 되면 받을 수는 있어요. 3년 내에? 네, 그게 민사상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 너무 오래되면 이제 저희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래된 것들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놨는데 민법상 네네. 임금은 3년입니다. 다행이다. 저희가 키즈 카페를 폐업한 지가 한 5년이 넘었거든요. 체불된 게 있으세요? 아니야. 체불한 게 아니라 이거를 몰랐어요, 저는 솔직하게요. 그러니까 4대 보험 들은 거 뭐 이런 거는 알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잘 몰랐거든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자체가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거는 다 이제 당연히 드렸죠. 그런데 진짜로 나중에라도 주휴수당을 떼여서 못 받은 돈 자체를 3년, 네. 3년 안에 네. 받을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주인이 만약에 더 줬어요. 더 준 거는? 더 주는 게 거의 없지만 네. 가끔 있기는 해요. 이 급여계에서 실수해서 네네. 잘못 입금된 때가 있죠. 그 좋아하셔봤자 별로 소용이 없는 게 더 준 거는 최대 10년까지 토해내야 됩니다. 가져갈 수 있어요. 혹시 그 아까 얘기를 하신 것 중에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나중에 그 못 받은 거 2015년에 받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때 뭐 회사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사실 잘못했다. 네. 당신들 돈 떼먹었다. 뭐 몰랐으면 몰랐다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때문에 주는 건지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병원장님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통장에 딱 입금이 되니까. 그럼 그 이후에 해당하는 수당들은 잘 지급이 되고 있나요?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노동조합이 눈에 불을 켜고 계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게 떼였던 돈을 주는 것은 일단 고맙고 그렇게 네네.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뭐에서 떼였는지 그래서 얼마를 떼였었는지 요거를 좀 알려줘야 앞으로도 안 떼일 수 있는 그렇죠. 건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죠. 네. 왜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 200만 원 찍힐 게 400만 원 찍혀 있고 그럼 당장은 좋은데 왜 들어왔는지를 몰라. 일하시는 분들이 이 돈이 들어오는 출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면 다음에 정말 안 들어와도 모르는 거고 들어오면 좋은 거고 그냥 그거일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권리를 찾을 수 있다가 아니라 사장이 줘야만 알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노동하면서 자기 거 알고 일하세요. 아우 정말